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치러지는데 총 40곳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저희 선관위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애월읍 하기 1인데요. 애월읍 하기 1이 주민들이 저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좀 해주십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제주도 선관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제주공감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처음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집니다.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1000개가 넘는 금고 이사장이 선출되는 큰 선거입니다. 네, 올해 처음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맡으면서 큰 변화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강동원 상임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강동원 상임위원님 1월 1일자로 부임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과 먼저 인사 나누시죠. 네.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강동원입니다. 저는 1995년 1월 제주도 선관위에서 공직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서울시 선관위를 거쳐 이번에 제 고향 제주에서 상임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제주도 선관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이시면 1급 상당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위직이신데 제주가 고향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고향에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시겠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고향의 어르신들의 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애월읍 하기 1인데요. 애월읍 하기 1이 주민들이 저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좀 해주십니다. 저 역시 마을 어르신들 또 동료분들 또 후배님들의 어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선거관련의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 제주도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 선거를 포함해서 제주도 선관위의 올해 주요 사업들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는 3월 5일 아까 말씀드린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치러지는데 저희 선관위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처음으로 위탁받아 관리하는 이번 선거에 제주에서는 제주시의 23곳, 또 서귀포시 17곳 등 총 40곳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지역별, 금고별 특성에 맞게 최적의 선거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차근차근 절차 사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적은 수의 그 선거인 수로 인해서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금권 선거 유혹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선관위의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금품 제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 6월 3일에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원래는 그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등 내실리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서 선거 준비 과정과 투표 및 개표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등 관련 선거 정보를 유권자분들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 5일 전국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가 처음 맞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그 예전에는 그 새마을 금고별로 자체적으로 이사장 선거를 관리를 했었고요. 전체의 80% 이상 금고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간선제다 보니까 그 소수의 대의원들만 선거인으로 참여하게 되니까 그 대표성 문제라든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투표권을 가진 그 대의원에 대한 그 매표 행위가 발생을 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 지난 2022년 4월 개정 시행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자산 2천억 원 이하의 소규모 금고 등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는 회원 직접 선출에 의한 직선제로 규정이 바뀌었고요. 그 관리를 관할 구시군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국가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한 것은 선거관리 영역에서 이제 국가선관위의 전문성을 인정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되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완벽한 선거관리를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맡겠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네. 공직선거만큼이나 꼼꼼히 들여다보겠다, 그렇습니다. 잘 관리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국도 시국이니만큼 잡음 안 나오도록 신경 많이 네, 쓰이시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에서는 총 40곳의 새마을금고 예사장 선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선제가 18곳, 간선제가 22곳인데 약 7만 5천여 명의 금고 회원분들이 이제 선거인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총 1,117곳이 새마을금고에서 약 430만 명의 선거인들이 지금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새마을금고별로 이사장 선출 방식과 이제 선거 관리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선거 일정에 맞춰서 차분하게 공직선거에 준해서 지금 관리를 착실히 좀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예. 투표소나 이제 개표소 설치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네, 할 일이 적지 않군요. 네. 예. 이번 선거의 선관위의 그 관여 범위, 선거 관리 범위 이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우리 위원회가 관리하는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이제 후보자 등록 업무, 그다음에 투표와 개표 관리 업무, 그다음에 선거운동 관리 업무 등 선거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선거인 명부 작성 확정이라든지 당선인 결정 공고 업무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선거 참여와 투표 절차 홍보, 그 밖에 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그리고 조사와 조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는 직선제를 하는 금고도 있고 간선제를 하는 금고도 있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선출 방식에 따라 투표 방법도 다르겠네요. 네, 그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그리고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등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우리 제주의 금고들은 회원 직선제에 의한 방법, 그리고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두 가지 방법으로 선거를 좀 치르고 있거든요. 회원 직선제로 치러지는 금고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각 9곳입니다. 그 직선제의 경우에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활용하기 때문에 해당 금고가 있는 관할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한 개의 투표소에 유권자라면 가셔서 투표를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회 선출로 치러지는 금고에는 제주시가 14곳, 서귀포시가 8곳인데요. 대의원회 선출의 경우에는 직선제와 달리 각 금고마다 이제 관할 선관위와 협의해서 설치된 투표소, 즉 선거인에게 지정된 그 특정된 투표소에 가셔야만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금고 이사장 선거에는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사전 투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권자는 3월 5일 그 본 선거일에 투표를 하셔야 되고, 대의원회 선출 투표인 경우에는 1차 투표에서 이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 후보자 간의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결선 투표제를 쓰고 있군요. 네. 그 직선제, 간선제를 하는 기준은 2천억 자본 그렇습니다. 기준으로 네네.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이면 직선제를 하고 이하면은 선택적, 간선제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직선제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그 선거운동의 제약이 많아서 깜깜이 선거가 될 수도 있었고, 또 금권 선거가 개입할 여지도 많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법이 바뀌면서, 제도가 바뀌면서 많이 완화됐다고요. 어떤 게 또 가능해졌습니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 조합장 선거 등 위탁 선거를 할 때는 후보자는 이제 선거운동 방법이 너무 제한돼 있어서, 또 유권자는 후보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제한돼서 깜깜이 선거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적 고려로 작년 1월에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부터는 그 예비 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가 좀 다소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네. 가장 그 큰 것이, 예전에는 후보자 혼자만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그 후보자와 또 후보자가 지정한 일명, 그 사람은 이제 배우자도 될 수 있고 직계 좀비속도 될 수 있고
또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자 그리고 나머지 후보자가 지정한 한 명, 두 분이 이제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전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을 위한 그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된다고 해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위탁단체의 공개 행사에서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신설이 됐습니다. 어떤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번 그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직선제와 간선제 금고 모두 하실 수 있는 그 금고의 후보자들이 모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 공보를 발송할 수가 있고 또 전화나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고 SNS 같은 정부 통신망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공개 행사에서 이제 정책을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직선제 금고에서만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 벽보 그리고 후보자나 그 후보자의 그 어깨띠, 위도, 그 소품을 활용한 방법, 또 명함을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대의원에 선출하는 간선제 방법인 경우에는 그 선거 당일 소견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유, 이게 공직선거보다 더 복잡해진 게 직선제, 간선제가 있어서 후보자도 그렇지만 우리 유권자들도 잘 몰랐다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또 지금 선거 분위기가 지금 뜨지 않아서 네. 이런 분위기를 끌어올릴 필요도 있고 그런데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다른 공직선거 때는 우리 18세 이상 유권자라면 누구든지 이제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는 해당 금고의 회원이나 대의원 등 아주 그 제한된 범위의 유권자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내 홍보 활동을 위해서 이제 새마을금고와 김밀하게 지금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새마을금고의 ATM 기기 그리고 도내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광판 등의 선거 정보 등을 이제 집중 안내하는 등 투표 참여 분위기를 그 조성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새마을금고와 협업을 통해서 퀴즈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유권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 활동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 행위 등 그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예. 그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새마을금고를 직접 방문해서 면담 안내하는 등 그 사전 예방 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 선거 등 그 주요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고요.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는 또 최대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니까 우리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홍보와 안내 수고를 제가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기부 행위 말씀하셨는데 네. 이 자리에서 기부 행위의 정의 안 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 설명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선관위에 위탁된 작년 9월 21일부터 선거일인 3월 5일까지 기부 행위가 금지되는데요. 이 기간 중에는 그 위탁선거법에 따른 직무상의 행위라든지 의례적 행위 등 아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해당 금고 이사장 선거에 관해서 후보자를 위한 기부 행위를 하거나 또 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기부 행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후보자를 위한 기부 행위를 보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또 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경우에는 재임 기간 중에 기부 행위가 이제 상시 제한되거든요. 예. 그리고 금고의 경비로 축부의금품을 제공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해당 금고의 경비라는 것을 명기해서 해당 금고의 명의로 제공해야 되는 그 제한이 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금고 이사장의 임기가 4년입니다. 4년입니까? 4년 내내 임기 중에는 기부 행위가 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들은 그렇습니다. 금지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전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물론 안 되고 또 약속하는 것도 안 되고 네. 또 후보자가 뭘 준다고 암시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또 줄 거라고 또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는 것도 또 안 되고 그렇습니다. 대신 기부 물론 안 되고요. 네. 또 만약에 이렇게 금전이나 물품을 받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예, 만약에 없어야겠지만.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받았다면 그 제공받은 금전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과태료의 최대 상한액은 3천만 원까지고요. 예.
다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또 감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공받은 금전이나 물품 가액이 이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위탁선거법 제59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서는 금품 등을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10배 그리고 최고액은 3천만 원. 10배 이상 50배 이하인데 최대액은 3천만 원까지 다. 3천만 원까지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금고 선거 그리고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요즘 아주 뜨거운 그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까지 계엄의 이유를 이제 부정선거로 들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 작년 12월 3일 갑자기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청사를 점거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대통령이 발표에 저희 선관위 직원들 모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선거 과정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기에는 3,000명 전국 선관위 직원들이 땀과 노력이 매 선거마다 투입되고 있으며 또 투표와 개표 절차에는 수십만 명의 지방 공무원과 경찰, 유권자들이 참여해서 그 과정에 직접 그 수행하기도 하고 또 지켜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미한 실수는 있을지언정 조직적인 부정이 관여될 여지는 결단코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작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수검표 절차와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에 대한 CCTV 24시간 공개 등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였고 그 과정은 후보자나 정당 선거 사무 관계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투명하게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제기되었던 수많은 부정선거 그 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심도 있게 심리한 결과 단 한 건도 인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아무런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것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또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에서는 그 제기되는 사례마다 충실한 설명 자료를 그 수시로 언론에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중앙선거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현 상황을 아주 엄정하게 지금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선거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하게 선거 관리를 하겠다라는 각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차분히 살펴봐 주신다면 부정선거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고 말도 안 된다는 것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투표지 분류기를 해킹하거나 아니면은 운용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일부에서는 투표지 분류기가 개표 결과를 자동으로 최종 집계하는 전자 개표기 아니냐라고 이제 잘못 알고 계신데 우리나라의 개표 방식은 실물 투표지에 대한 완전한 지금 수자극 개표입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는 그러한 수자극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합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장시간 개표로 우리 개표 사무원들이 좀 피로가 누적되면서 개표 사무의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부터 공직선거에 도입이 됐습니다. 개표 현장을 직접 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이제 정당 후보자별로 1차 분류된 투표지에 대해서는 심사집계부에서 수검표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과 작업을 거치고 확인된 거를 이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들이 최종 확인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개표 결과의 정확성을 지금 담보하고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에는 랜카드도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외부와의 통신 자체가 아예 단절되어 있습니다. 해킹과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권한 있는 사용자 외에는 아예 접속 자체가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동 전에는 프로그램 그 위변조 여부에 대한 검증 과정도 지금 거치고 있고요. 중앙선관위에서는 선거 전에 그 주요 정당 그리고 정보통신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그 보안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통해서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 검증 과정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표 사무에는 10명 내의 선관위 직원 말고도 지방 공무원 등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이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고 또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 참관인이 개표 전 과정을 감시하고 또 촬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수많은 관계자가 참여하는 개표 과정에 그들의 눈을 피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전 투표에서 이제 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사전 투표에 대한 부정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부정선거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예. 사전 투표 용지를 아예 미리 인쇄해서 개표 결과를 조작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사전 투표관으로 활동하신 지방 공무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사전 투표용지 출력 장비는 사전투표 관리관의 인증서를 이용해야만 프로그램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마감 후에 사전투표함이 이동하는 과정에는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항상 동행을 하고 있고 또 선관위에 도착한 사전투표함을 보관장소에 넣을 때는 정당 추천 구시군 선관위 위원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함 보관 기간 중에는 그 CCTV를 통해 그 보관 상황이 지금 24시간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위조된 사전 투표용지를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투표함 자체를 통째로 바꿔치기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전 투표소가 아닌 장소에서 별도 인쇄된 그 사전 투표용지를 활용해서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그 부정선거 의혹이 실제 가능하려면 사전투표 운용 장비를 사전에 누군가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 보안 정책의 적용도 배제해야 되고 선관위 직원이나 지방 공무원 또 정당 후보자 추천 참관인이 모두 거기에 가담해야 되는 등 인력과 시설 장비가 어느 착오 없이 모두 조작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따라서 사전투표 용지에 부정 인쇄를 통한 선거 결과 조작 역시 절대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와 유권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도민 여러분, 새마을금고 회원 여러분, 오는 3월 5일에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우리 제주에서도 실시됩니다. 후보자 여러분들은 법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게 정책으로 당당하게 경쟁하여 주십시오. 해당 금고의 회원과 대의원 등 유권자 여러분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본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생활 주변 선거부터 공정하고 투명해져야 온 국민이 참여하는 공직선거도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으므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이 많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마을금고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특히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클수록 선거가 더 공정해지고 금고 운영도 더 투명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